박원순 서울시장의 또 행정력 아주 칭찬하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정말 그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죠. 중간중간 위기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정력, 그리고 또 신천지 사단법인 취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그 공공의료 관련해서 과거에 굉장히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았지만 그 결과가 이제야 그 결실이 드러났는데요. 그게 어떤 상황인지 좀 짤막하게 요약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박원순 5년 뚝심, 적자투성이 시립병원 코로나19 방역 1등 공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쉽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서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전선에서 치료와 방역을 담당 중인 시립병원들의 능력이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히 여태까지 적자투성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왔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택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해외 입국자인 점을 감안하면 지역 감염은 사실상 완연한 진정세라고 보는데요. 서울의 시립병원들은 발병 초기부터 대규모 격리 병상 확보에 돌입을 했고, 메르스 당시에 경험을 살려서 격리 병상 부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보였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정부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이렇게 방역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또 서울시 지자체에서도 저렇게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그 다음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런 분들이 정말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모범을 보일 수 있구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서 정말 많은 이 시민들도 굉장히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에 메르스 총사령관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큰 공을 세웠는데요. 실제로 시립병원의 음압 병실 수는 86개로 늘리고 병상 수를 224개로 늘렸습니다. 이 서울시는 메르스 사태 당시 뼈저리게 느끼고 이후 공공의료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꾸준히 투자를 늘려온 결과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에 이 그간 서울시 산하 12개의 시립병원이 매년 적자를 기록해서 거센 비판에 시달려 왔지만, 이 돈들 977억 원 정도 평균 금액을 시립병원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돈이 바로 시립병원들의 손실보조금, 시설 확충, 의료장비 구입 등에 쓰였고, 결과적으로 그 투자가 정말 빛을 발한 거죠. 실제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의료는 적자가 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매년 투자를 밀어붙여 왔고요. 서울이 공공의료 시스템에 과감하게 투자해온 이유가 바로 오늘과 같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과한 대응이 늑장 대응보다도 훨씬 낫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면서 메르스 때 정말 큰 활약을 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 네이버 댓글 같은 걸 보더라도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행정 좋다, 말만 하는 누구랑 다르게 행동으로 보이는 모습 최고다, 이런 상황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는 대구시로 예산이 갔던 것들은 입 딱 다문 채 계속 정부에다가 돈 보내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상황에 이만희와 신천지교 지도부의 이 사태의 핵심 책임이 있다고 했고, 이만희 총회장을 체포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며 실제로 사단법인 허가 취소, 그리고 신천지교는 종교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면서 강하게 또 비판을 하면서 적극 대응을 보였죠. 메르스 사태 때 준 전시 상황이라고 했다가 당시에 이렇게 조롱을 당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메르스 사태 때 박근혜 정부는 낙타고기 먹지 말아라는 희대의 역대급 망언을 남기고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시에
정말 재조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전염 속도 강도가 큰 상황에서 준전시 상황으로 대응했죠. 어떻게 낙타고기 먹지 말라는 소리를 하고 있고 정부는 막 닷새간 나타나지도 않다가 수석보좌관 회의에 갑자기 박근혜 씨 나타나갖고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 십몇칠 만에 그때 당시에 그 공식 방문을 했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보세요. 지금 해외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약 30여 개의 국가의 정상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 마스크 국가유공자 해외에 계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서 보내고 지금 정말 대단하죠. 진단키트 해외로 막 이렇게 지원 수출하고 있고 게다가 또 옥바라지 골목 강제 철거 현장도 16년도에 방문해서 또 이렇게 강한 모습들을 보였고요. 실제로 결국엔 정몽준, 오세훈, 강용석, 나경원 그러니까 가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일부에서는 사람들이 막 답답하다. 아니 뭐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였을 땐 되게 막 답답해 보이고 뭔가 속 시원한 맛이 없으니까 안 한다고 보일 수 있지만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국정 운영하시는 걸 한번 보세요. 정말 차곡차곡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느리지만 정도를 걸으면서 결국에는 굉장히 풀기 어려운 숙제들을 하나하나 정말 매듭을 잘 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하거든요. 근데 박원순 서울시장도 보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겉으로 봤을 때 그냥 할아버지 같아요. 근데 보면 나경원, 오세훈, 정몽준 막 이런 그리고 막 강용석 이런 사람들을 하나둘씩 완전히 무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특히나 민주주의 사회에선 물론 강한 행정력도 당연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게 없다고 욕하지 말자 이겁니다. 속 시원하고 이런 거 당연히 필요할 때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당연히 저도 그런 거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속 터진다.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민주당하고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계속 신경 써야 돼. 이젠 알아서 할 때 되지 않았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몇 수 앞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당장의 비판과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결국에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행정, 저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재조명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런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런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의원 입법부 이런 게 딱 잘 조화를 이뤄가지고 여태까지 정말 기득권 세력들이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던 그 카르텔을 서서히 무너뜨리리라 기대합니다. 이 내용도 제가 짤막하게 편집해서 또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